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커스텀 트레이닝을 해서 실제로 우리가 그 인식하고 싶어 하는 사물들에 대한 그 학습과 또 그런 그 사물들을 이용해서 학습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학습이 잘 됐고 또 디텍션도 잘 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그렇기 위해서 이제 사용했던 사이트가 로보틱스라고 하는 로보플로우라고 하는 그 사이트도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콜앱을 이용을 해서 구글 콜앱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뭐 직접 우리가 GPU가 없어도 실제로 작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점들도 있었고요. 이제 그걸 이용해서 실제로 이제 디텍션을 하면 그 사물 인식을 우리 제조 현장이나 뭐 아니면 뭐 여러분들 그 랩에서 활용을 하거나 한다는 걸 할 때 이렇게 컴퓨터상에 뭐가 잡혔다 이렇게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제시한 이런 사물들 같이 예컨대 뭐 스크류드라이버다, 홀더다, 뭐 홀더 2다 이런 게 있으면 그걸 뭔가를 디텍션 했을 때 어떤 반응을 하도록 하는 게 필요할 때가 있죠. 예컨대 요게 눈에 보인다면, 카메라에 보인다면 요 사물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보내라, 요쪽으로 보내라, 얘는 이쪽으로 보내라, 얘는 이쪽으로 보내라, 이런 식의 어떤 작업들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하기 위한 그런 그 부분들,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컨대 그래서 요런 어디로 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동작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는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는 어떤 기구들이나 기계들이나 장치들을 구동을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여러분들의 컴퓨터로 그런 장치들을 이제 구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동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스크류가 발견된다든지 홀더가 발견된다든지 하는 상황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골라낼 수 있어야 하고요. 그렇게 골라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장비 혹은 설비, 그런 것들을 어떤 방향으로 작동하게 유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브젝트 디텍션을 한 그 기술뿐만 아니라 오브젝트 디텍션에 더해서 외부로 어떤 통신을 내보내고 그 통신을 외부에서 어디서 받아서 처리를 하는 이제 이런 체계를 갖추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까 오브젝트 디텍션 할 때, 이전에 오브젝트 디텍션 할 때 사용하셨던 파이썬을 이용을 해서 아두이노에다가 어떤 명령을 주면 그 아두이노가 그 명령에 따라서 어떤 작업을 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볼 수가 있을 건데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는 아두이노를 이용을 해서 이 아두이노로 여러분들이 외부에 있는 장치를 제어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아두이노입니다. 아두이노에 요게 뭐냐 하면 스위치입니다. 일종의 아두이노로 컨트롤하는 스위치, 릴레이라고도 하죠. 여기에 어떤 장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그 장치가 연결된 선을 끊었다 연결했다 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런 디바이스고요.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연습을 해볼 거냐 하면 예컨대 이런 오브젝트가 잡혔다. 요것이 이제 그 홀더가 되겠는데 어떤 홀더가 여러분들의 카메라에 잡혀서 홀더인 것을 인식하게 된다면 아두이노에다가 명령을 주어서 이 스위치를 켜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스위치를 켜지면 여기에 불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 LED인데. 그래서 LED에 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스위치를 켠다는 거 요것은 결국 뭐냐 하면 어떤 외부 장치가 뭐 모터를 돌려서 무엇을 쳐내는 것이거나 혹은 어떤 공압을 이용을 해서 특정 위치에서 뭔가 어디로 무슨 설비를 움직인다던가 기구를 움직인다던가 할 때 이 스위치를 켜주면 공압으로 에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공압 장치에, 공압 액추에이터에. 그렇게 공기가 축하고 압축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 얘를 이쪽으로 쳐낸다든지 이쪽 방향으로 보낸다든지 어느 쪽 방향으로 보내는 그런 형태의 작업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 공장에서 흔히 쓰는, 굉장히 많이 쓰는 제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두이노는 바로 이런 스위치 보드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특정한 포트에다가 어떤 시그널을 주게 되면 스위치가 켜지거나 꺼지거나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를 어떤 방향으로 움직인다든지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개념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는 매우 단순하고 심플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단순하고 심플한 구조가 사실 생산 현장이나 혹은 뭐 제조 현장뿐만 아니라 실험실 뭐 이런 곳에서도 흔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겠습니다. 물론 이런 스위치 보드뿐만 아니라 옆에 뭐 연결되어 있는 모터라든지 그 외 다른 장치들을 구동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이렇게 이 한 심플하게 어떤 그 스위치만 켜고 끄는 동작을 통해서도 우리가 흔히 공장 제어에 자동화 제어에 많이 쓰는 PLC 로직을 가지고 있는 PLC 로직에 연결되어 있는 많은 장비들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테스트를 그와 같이 이런 그 스위치를 켜고 끄고 하는 걸 특별히 요 부품이 인식이 됐을 때 그런 동작을 하도록 하는 그런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 코드는 매우 심플하고 간단한 형태로 작성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모든 기본적인 자동화 동작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동작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 과장을 읽히시게 되면 향후에 그런 주변에 있는 자기 협력 업체들이나 혹은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 또 혹은 우리 실험실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그러한 동작들을 활용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우선 파이썬을 한번 구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 new empty window 해서 윈도우를 하나 띄우고요. 전번에 작업했던 부분을 한번 다시 상기시켜 드리는 차원에서 한번 작업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코드로 여러분들이 아마 작업을 하셨을 것 같고요. 그 작업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디텍션도 해보고 했을 텐데 아마 디텍션의 결과가 이와 같았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네, 이와 같이 사물들이 여기 있고요. 여러분들 지금 인식하고자 하는 사물이 홀더와 그 다음에 스크류 이런 것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홀더도 인식이 되고 그 다음에 홀더 1, 2, 그 다음에 스크류 이런 것들이 이제 인식이 되고 나머지 이제 이런 것들은 학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인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남아 있게 되겠습니다. 뭐 비교적 작동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요걸 이제 이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두이노를 이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두이노에다가 신호를 줄 수 있는 코딩을 해야겠죠. 그럼 이제 아두이노 코드를 또 하나 띄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도 또 역시 empty 코드를 띄우고요. 우리가 아두이노를 여기에다가 작업할 때는 플랫폼 IO를 이용해서 작업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 IO의 홈에 가서 new 프로젝트를 하나 이제 생성을 하는 거죠.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시고 이름을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아두이노 뭐 리액터라고 해볼게요. 예, 이름을 아무렇게나 그렇게 지으시면 됩니다. 적당하게. 그리고 우노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셨죠, 그죠? 그렇게 아마 선택했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예, 그리고 피니시 하시면 여기에 같은 공간에 저장이 됩니다. 네, 이와 같이 이제 여러분들 새 프로젝트를 하나 열고요. 이 새 프로젝트에서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메인 CPP를 열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우선 필요 없는 예제 코드들을 좀 지우고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필요 없고요. 자, 우선 스위치를 켜고 끄고 하는 게 과연 잘 작동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다 연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스위치의 시그널 부분을 define 스위치 핀에다가 연결했는데 그게 7번입니다. 예,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이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결되어 있고 지금 요게 이제 그 스위치 보드인데 맨 왼쪽 파란색 요 부분이 지금 그라운드 신호고요. 맨 오른쪽에 노란색 두 개 중에 맨 오른쪽에 있는 노란색 여기가 시그널 선입니다. 가운데가 VCC 5V를 공급하는 선이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게 될 그 스위치 보드가 이런 그 릴레이 보드가 또 어떻게 핀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직접 하셔서 해야 됩니다. 저는 그라운드 그 다음에 VCC
시그널 순서로 이렇게 왼쪽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를 여기 아두이노의 그라운드에다가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VCC를 아두이노의 5V에다가 연결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전원이 공급이 되겠죠. 그리고 시그널 선을 디지털 포트 7번에다가 연결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적당한 포트 찾아서 연결하시면 되는데 뭐 저처럼 연결을 해보셔도 되겠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그 구입해서 사용하시게 될 요 릴레이 보드의 핀 번호를 잘 확인하셔서 그렇게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됐고요. 저는 그렇게 어쨌든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코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핀 번호를 7번으로 그렇게 디파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 핀에 대해서 핀 모드를 설정을 해줍니다. 아웃풋 핀으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핀 모드인데 SW 핀에다가 아웃풋으로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웃풋으로 해서 이 핀이 이제 인풋 핀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아웃풋 핀으로 쓰인다는 것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그 핀에다가 온 혹은 오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디지털 라이트를 이용해서 디지털 라이트를 이용을 해서 명령을 주게 됩니다. 그 각 핀에다가 플러스 혹은 0V를 걸어주는 플러스 5V 혹은 0V를 걸어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SW 핀 해서 여기에다가 하이라고 해주시면 핀이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5V를 걸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딜레이 예를 들어서 1초 정도를 기다렸다가 또 디지털 라이트 해서 SW 핀에다가 로우를 해주시면 그러면 꺼지게 되는 거죠. 그러고 다시 딜레이를 1000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예제 코드인데 확인하는 코드입니다. 이거 실제로 쓸 건 아닌데 뭐냐면 켜고 1초 기다리고 끄고 1초 기다리고 또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이거 어디서 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블링크 코드 할 때 작성했던 코드죠. 예, 사용했던 코드입니다. 그죠? 그거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실제로 켰다 껐다를 해주는데 LED 라이트가 껐다 켜졌다 하는 거하고 똑같이 거기에다가 하이로를 걸면 스위치가 껐다 켜졌다를 반복하게 될 겁니다. 자, 한번 구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구동을 하시면 여러분들 아두이노 보드를 잘 연결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예, 소리가 딸깍딸깍 들리시죠? 요거 한번 볼게요. 예, 이와 같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딸깍딸깍 소리가 나면서 여기에 불이 들어오죠. 예, 여러분들 보드에 따라서 뭐 어떤 이런 인디케이션을 해주는 라이트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여기에 지금 7번에 하이로가 반복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라이트가 꺼졌다 켜졌다 이렇게 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공적으로 그렇게 작업이 잘 되고 있죠. 예. 자, 이제 그런데 이 동작을 계속 자기 마음대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시리얼 포트로부터 어떤 값이 오면 그때 그것을 껐다 켰다 하는 작업으로 바꿔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 시리얼 이벤트라고 하는 것인데 우선 시리얼 포트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비긴해서 9600으로 일단 하고요. 기본적인 속도인 9600 보레이트로 시리얼 포트를 열어주시고 그 시리얼 포트에다가 포트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확인을 하냐 하면 while 시리얼이 이제 대문자입니다. serial.available 뭔가 도착하는 게 있는지 즉 읽어드릴 만한 문자가 도착한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 게 확인이 되면 요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 개의 문자가 있으면 그 문자가 있는 동안 계속 이 루프를 돌아서 그 문자들을 전부 해소하게 돼요. 다 읽어드리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읽어드리는 방법은 캐릭터에다가 in 캐릭터 해서 요거가 serial.read 해서 한 바이트를 읽어드리게 합니다. 그렇게 읽어드리면 이제 in 캐릭터에 어떤 문자가 하나 어사인이 되겠죠. 그래서 그 각각의 문자를 확인을 합니다. 그 문자를 확인을 하는데 뭘 확인을 하냐면 어떤 문자가 들어와서 별 문자가 들어오면 그냥 정상적인 문자가 들어오면 읽어드리면 되고요. 혹시 그 문자가 여러분들이 리턴 값 그러니까 뉴 라인 캐릭터를 새로 키보드에 엔터를 누르거나 혹은 보내주는 문자 속에 뉴 라인 캐릭터 그게 또 동일한 효과를 주는데요. 뉴 라인 캐릭터를 주게 되면 그러면
그것까지가 하나의 명령이라는 거죠. 뭐 문자가 몇 개가 오든지 간에. 그래서 그 명령이 전달되는지를 확인하는 거, 그거를 확인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인캐릭터가 결국은 뉴 라인 문자인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뉴 라인 문자이면 어떤 동작을 해주고요. 뉴 라인 캐릭터가 아니면 또 어떤 동작을 해주면 됩니다. 아니면 어떻게 하냐 하면요. 지금까지 읽어드리는 문자를 계속 어떤 특정한 장소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관하는 장소를 먼저 정하죠. 보관하는 장소는 스트링, 문자를 읽어오기 때문에 스트링으로 하나 정해주시고 in 스트링이라고 해두겠습니다. 흔히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우선은 빈 문자열을 배당을 하죠.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한 글자 읽어온 것, 인 캐릭터로 리드 하나 해온 것이 뉴 라인 캐릭터, 즉 완전히 이제 엔터를 친 게 아니고 어떤 숫자를, 그 숫자나 글자를 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인 캐릭터에 한 개씩 순서대로 차곡차곡 쌓아 주셔야 됩니다. 그게 읽어드리는 동작이죠. 그래서 이때는 인 스트링에다가 더하기 플러스 이퀄 해서 바로 인 캐릭터를 배당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면 인 스트링이 계속 쌓이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5, 6, 9 이렇게 썼다고 그러면 키보드를 이용해서 시리얼 포트에다가 그렇게 사용을 썼다고 그러면 여기에 마지막에 뉴 라인 캐릭터를 이렇게 보태서, 즉 엔터를 쳤다고 한다면 그러면 요 루프가 도는 동안에 처음에 5를 만나겠죠. 그걸 여기에다가 배당을 합니다. 뉴 라인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6을 만나면 또 뉴 라인 캐릭터가 아니니까 또 다시 여기다가 하나 보탭니다. 그러니까 5가 기존에 있었는데 하나 더 보태니까 5, 6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9라는 캐릭터가 왔을 때 또 9라는 게 또 마침 더해집니다. 그러면 5, 6, 9가 될 것이고요. 마지막에 그런데 봤더니 이 뉴라인 캐릭터가 있다. 그럼 그 뉴라인 캐릭터인지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바로 이쪽으로 안 오고 여기에서 어떤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 무슨 동작이냐면 이 캐릭터가 무슨 캐릭터들이 왔는지를 확인을 해서 어떤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동작을 확인하는 과정을 여기다 넣어주게 됩니다. 어떤 캐릭터가 왔는지, 어떤 명령이 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if in 스트링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스트링 값을 줘서 값을 저기 하게 할 수도 있겠는데 뭐 여러 개의 문자를 보낼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켜고 끄고 하는 동작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우선은 켜는 것에 어떤 특정한 명령을 주고 그 다음에 끄기 위한 명령 하나를 받아들이는데 그냥 캐릭터 한 개씩으로 처리하면 간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켜는 동작은 1, 끄는 동작은 0이라고 합시다. 그런 명령을 우리 컴퓨터로부터 보낼 거로 계획을 세우고요. 그래서 인스트링의 점 서브 스트링으로 맨 앞에 한 글자만 가져옵니다. 몇 개를 읽었든지 상관없이. 그래서 0부터 1까지의, 그러니까 즉 0부터 한 개의 캐릭터를 읽으라는 거죠. 1이라는 그 인덱스 바로 앞에까지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0 하나만 읽으라는 겁니다. 맨 첫 번째 있는 캐릭터만 읽으라는 거죠. 그 캐릭터를 읽어서 그것이 0인지 혹은 1인지 이런 걸 확인하는 겁니다. 0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켜는 동작을 여기다 줄 거예요. 한번 우선 여기다가 그렇게 적어 놓을게요. 켜는 동작, 끄는 동작이군요. 미안합니다. 0이 오면 끄게 할 겁니다. 끄는 동작을 여기다 주고요. 그 다음에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를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else if in string 이 만일 이번에는 0이 아니고 instring substring의 값 0부터 1까지를 읽었더니 그것이 만일 1이라면 그러면 또 다른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켜는 동작이죠. 켜는 동작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켜는 동작과 끄는 동작을 해야 되겠죠. 자, 켜는 동작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켜는 동작은 아까 우리가 썼던 거 기억나시죠? 디지털 라이트 SW 핀에다가 하이라고 끄는 동작이니까 로우죠. 로우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켜는 동작은 반대입니다. 그렇죠? 이제 하이를 주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라이트 SW 핀에다가
하이를 주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시리얼 포트에서 0이 오면 끄고 1이 오면 켜는 동작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인풋이 있을 때마다 이 와이어 속에서 돕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밖에서 뱅글뱅글 돌고 대기하고 있겠죠. 예, 코드가 이렇게 되면 1을 주거나 0을 주면 이제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0을 주면 켜고 끄고 1을 주면 켜고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인스트링은 계속 남아 있죠. 그래서 만일 어떤 다른 값을 주게 되면 계속 맨 앞에는 0이나 1인 상태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계속 캐릭터가 여기 보태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새로 캐릭터를 받아야 되니까, 새로운 명령을 받아야 되니까 인스트링을 여기서는 삭제를 해줍니다. 예, 그래서 빈 스트링으로 만들어줘서 전부 지워버리고요. 다시 뭔가 글자가 오면 읽는 동작을 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명령이 하달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걸 업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별 문제 없이, 컴파일 에러 없이 잘 업로드가 되고요.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별다른 반응이 없는 이유는 아무런 명령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제 명령을 주기 위해서 시리얼 포트에다 명령을 줘야 되니까 요 시리얼 모니터를 열겠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를 열어서 여기에다가 1이라는 값을 한번 줘보면요, 불이 들어오고요. 0이라는 값을 주면 불이 꺼집니다. 그 동작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지금 꺼져 있는 상태죠. 1 명령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1이라는 숫자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예, 1하고 엔터. 네, 불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0을 줘보겠습니다. 0 엔터. 불이 꺼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 스위치를 구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죠? 스위치를 이제 구동을 할 수 있고요. 요 스위치를 아두이노를 통해서 구동을 하는데 컴퓨터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두이노가.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여기에서 사물들을 갖다 놓고 어떤 사물들이 있는지를 인식을 하는지, 그리고 인식된 결과를 가지고, 특히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사물을 이용하겠다 그런다면, 이 사물이 인식이 되면 인식이 되면 라이트가 켜지고, 이 사물이 화면에서 없어지면 그러면 라이트가 꺼지는 그런 동작이 재현되도록 그렇게 아두이노 작업을 파이썬으로 프로그램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0과 1을 보내면 이제 켰다 껐다 하는 작업은 됐고요. 그러면 다시 이제 파이썬 작업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아두이노 작업이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파이썬 열어뒀던 작업으로 돌아가시면 요겁니다. 그래서 요에서 이제 파이썬 작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욜로를 이용해서 뭔가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고 있죠. 그 디텍션 한 결과를 이용해서 시리얼 포트에다가 명령을 주는 걸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시리얼 포트 명령을 줄 수 있게 시리얼 포트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야 됩니다. 그 라이브러리는 바로 시리얼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경우 이게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신 경우에는 여기 그 터미널 창에서요, 터미널 창이든 아니면 별도의 터미널을 여셔서 거기에서 pip install 파이시리얼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 파이시리얼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시리얼 명령을 줄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그런 설치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ip install serial 파이시리얼 해주시면,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already satisfied가 됐고요. 여러분들의 경우는 뭔가 파일을 잠깐 가져와서 설치를 하게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파일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금방 설치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import serial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하나 이제 명령을 주겠습니다. my serial 하죠. my serial을 이용을 해서 이 시리얼에다가 시리얼 라이브러리 속에 시리얼이라고 또 하는 게 있습니다. 시리얼 포트를 여는 명령이죠. 오픈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포트와 그 다음에 9600 이렇게, 아까 우리 아두이노에서 포트의 속도를 9600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9600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포트 번호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의 경우 윈도우즈라면 콤1, 콤2 이런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윈도우즈 내에 들어가셔서 장치 관리자에서 여러분들의 포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름이 뭔지 이렇게 정해 주셔야 되고요. 예컨대 그게 콤 6번이다 같은 경우라면 이렇게 적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리눅스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리눅스에서나 혹은 맥 같은 경우는 요게 이름이 좀 길어요. 콤1, 콤2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리얼 포트가 열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 뭐 열린 포트에다가 이제 명령을 줘야겠죠. 명령을 주는 방법은 그런데 이제 시리얼 포트가 열리고 난 다음에 잠깐 이렇게 시간을 좀 주는 게 좋습니다. 아두이노도 이니셜라이즈 하는데 시간이 약간 걸리기 때문에 새로 시리얼 포트를 열면 아두이노가 리부팅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리부팅이 되는데 시간이 약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타임 여기다가 딜레이를 줘야 되는데 아두이노 파이썬에서는 time.sleep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약간의 시간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초단위이기 때문에 여기 1000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1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1초만 기다려주면 될 것 같고요. time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도 가져와서 써야 된다고 하니까 여기다 import time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time.sleep이라고 하는 명령이 작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시리얼 포트를 연 다음에 1초 정도 기다리게 됩니다. 기다린 다음에 이제 시리얼 포트가 열렸으니까 시리얼 포트를 이제 마지막에 프로그램 다 끝나고 나면 닫아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myserial.close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해서 포트가 열리고요. 요거 만났을 때 포트가 닫힙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포트가 계속 열려 있는 상황이 된다든지 하는 상황을 피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마지막에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MySerial에 이렇게 포트를 열고요. 잠깐 기다려서 포트가 이제 활성화됐고 이제 드디어 그 디텍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자, 디텍션 작업에 들어갔을 때 디텍트된 리절트가 여기에서 이제 잡히는 거죠. 그렇죠? 요 리절트라고 하는 것 속에 값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요걸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확인을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리절트 속에 0 해가지고 첫 번째 리절트 오브젝트를 갖고 오고요. 그 첫 번째 오브젝트 리절트 속에 있는 박시스 속에 여러분들의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정보들, 박스 정보가 들어 있고, 박스 정보 속에 CLS가 바로 클래스 번호죠. 이것도 하나의 파이토치 리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텐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이토치 텐서를 리스트로 바꿔줍니다. to 리스트 해서 이 값을 detected 리스트보다는 영어식 표현으로 좀 좋게 하자면 list detected가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박스 정보를 갖고 왔고요. 박스 정보 속에 있는 클래스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클래스는 지금 현재 아까 사물이 3개였기 때문에 우리가 스타디했던 그 처음에 커스텀 디자인해서 커스텀 트레이닝 시켰던 모델에서는 요게 3개의 클래스가 들어있는 모델이 완성이 됐던 거기 때문에 값을 3개를 보내줄 거고요. 순서대로 0, 1, 2가 되겠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뭐 순서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아마 요게 요 오브젝트가 0번, 요게 1번, 요게 2번 뭐 이런 식으로 순서가 돼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뭐 이게 0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0번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0번을 요 모델을 찾아내면 요 오브젝트를 찾아내면 켜거나 끄거나 하는 작업을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0번이 있는지 0번이라고 하는 오브젝트가 이 리스트 속에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방법이 파이썬에서는 if 0 in list detected 즉 detected 된 리스트 속에 0이라고 하는 게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if 해가지고 0이 있으면 이게 true가 되고요. 0이 없으면 false가 되는 거죠. 그래서 0이 있다면 어떤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동작이 뭔가요? 그 오브젝트가 발견된 것이니까 우리가 스위치를 켜면 되겠네요. 그렇죠? 스위치를 켜는 명령은 시리얼 포트에다가 1번이라는 값을 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는 방법이 여기 시리얼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myserial.write 해주시면 되고요. write 속에 명령을 주시면 됩니다. 뭐냐 하면 1이라는 값을 주고 newline 캐릭터를 같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두이노가 이 newline 캐릭터가 있을 때까지 읽어드리는 거죠. 뭐를요? 그 앞에 있는 1을요. 그래서 1을 읽어드리는 경우가 될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바로 보내면 안 되고 이 바이트 정보로 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코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캐릭터 정보로 바꿔서 보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스키 값을 보내줘야 되고요. UTF-8이라고 하는 규격에 따라서 인코딩을 해서 보낸다. 이렇게 해주시면 시리얼 포트에다가 1이라고 하는 알아들을 수 있는 캐릭터와 뉴라인 캐릭터를 같이 보태서 하나의 요
문서 요 스트링을 써주게 됩니다. 시리얼 포트에. 그렇게 되면 아두이노가 이 값을 받아들이게 되겠죠. 아두이노가 받아서 1이 왔는지 0이 왔는지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디텍트 속에 0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my serial에다가 write 해서 역시 마찬가지 이번에는 0을 보내는 것이 되겠죠. 없으면은요. 없으면은 0을 보내고 뉴라인 캐릭터 같이 붙여주시고 점 인코드 역시 마찬가지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UTF-8로 그렇게 인코딩을 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다소 민감하기는 하겠습니다만 0이 발견되는 즉시 불을 켜줄 거고요. 0이 없으면 그러면 불을 꺼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화면에서 우선 화면을 한번 디텍션을 요거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죠. 박시스 제가 여기 타이핑 미스테이크 있었네요. 미안합니다. 박시스가 되겠고요. 예, 그리고 다시 돌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려주면 이제 그러면 화면이 떴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임의로 아까 커넥터를 홀더를 뺐습니다. 그래서 현재 불이 안 들어오는 채로 이렇게 있겠죠. 자, 여기에다가 홀더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어디다가 넣을까요? 여기다 넣을까요? 예. 홀더가 발견되는 순간 불이 켜졌습니다. 그죠? 홀더 01이라고 하는 게. 다시 빼보죠. 네. 빼니까 불이 꺼졌습니다. 물론 뭐 손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미 홀더가 가려져서 홀더를 디텍션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불을 꺼버렸습니다. 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홀더를 집어넣으면 간단히 불이 들어오고 또 홀더를 잡아 빼면 물론 여기 아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 홀더를 인식하는 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디텍션을 하거든요. 1초에 뭐 한 30번 가까이 인식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니까 순간 어떤 프레임에서 홀더가 인식이 안 되는 프레임이 발견이 되면 즉각 껐다가 그러나 또 다음 프레임에서는 다시 홀더가 발견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껐다 켰다를 굉장히 빠르게 반복하는 그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손으로 한번 홀더를 가려보겠습니다. 가렸더니 꺼졌죠. 홀더를 열어보니까 역시 디텍션이 돼서 켜지죠. 꺼지고 켜지고. 자, 이와 같은 동작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생산 라인에 이 홀더가 보이면 안 된다 혹은 홀더가 이 생산 라인에서는 깨어 있으면 안 된다 하는 QC 퀄리티 컨트롤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홀더가 화면에 발견되는 즉시 스위치를 작동시켜서 이 홀더를 한쪽으로 치워버린다든지 라인에서 빼주는 작업을 하면 되겠죠. 예컨대 공합으로 푹 날려버리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조금 더 멋있게 근사하게 로봇 팔이 들어가서 얘를 탁 드러내게끔 한다든지 그러면은 얘가 이제 드러내지겠죠. 그리고 다시 보이면 또 디텍션이 되면 로봇 팔을 이용을 해서 빼준다든지 이런 작업을 자유롭게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봇을 구동시키는 것 자체는 복잡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움직이겠지만은 그러나 로봇을 구동시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디사이드 해주는 거죠. 디시전 해주는 것. 그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짠 코드 하나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사용하기 좀 편하고 좋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 안전장치들을 좀 해야겠죠. 예컨대 갑자기 여기 오브젝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연이라도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오브젝트 디텍션 엔진 자체가 100% 정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홀더 2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 잘못해서 홀더 1으로 보이기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지금 여러분들이 잡고자 하는 이 홀더가 여기에 있습니다만 이 홀더와 상당히 유사한 것이 있어서 오브젝트 디텍션 엔진이 그것을 헷갈린다든지 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핸들링해 줄 것인지에 대한 작업만 보태주시면 그러면 굉장히 신뢰성 있고 안정적인 소팅 머신 혹은 퀄리티 컨트롤 머신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구현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이용하고 그 오브젝트 디텍션을 이용해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게 되고 그것을 이용해서 뭔가 기구들 혹은 여러분들이 생산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동화 장비들을 이렇게 구동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실습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다시 다음 실습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